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직장인 남성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 그냥 모든 게 지루하고 사는 게 외롭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서로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결혼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겼고 이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만난 시간이 길다면 긴데 헤어짐은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야 되나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 둘 결혼하기도 하고 다들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 바쁘니 외로워 친구에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외로우면 좋은 거 있는데 알려줄까 얘기해서 저는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이랑 얘기도 나누고 마음이 맞으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에 진짜 이런 곳에서 만나도 괜찮으려나 생각을 했고 의심 반 설렘 반인 마음으로 어차피 손해볼 게 뭐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 나름 잘 나온 사진으로 골라 사진을 설정해두고 저도 괜찮은 여자 어디 없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러보니 의외로 예쁘고 귀여운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순으로 찾아보았고 저와 같은 동네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저보다 2살 많은 여자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뽀얗고 앵두 같은 입술에 저보다 연상인데도 동안에다 다양한 매력이 보이는 그런 여자더라고요. 근데 요즘 워낙에 사진은 믿을 수가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를 걸었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나름 오랜만에 여자랑 대화를 하는 거라 그런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실제로 만나서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려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하러 해? 그래? 그럼 나도 만나볼래? 재밌게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저는 그녀와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저를 설레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고 카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사진이랑 다른 게 없어 대박 땡 잡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와 커피 한잔 하며 더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한참 마시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녀가 분위기가 훅 가라앉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실은 나 유부녀야. 응? 뭐라고? 나 남편 있다고. 저는 지금 이 여자가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긴 왜 나왔어? 그런 사이트에는 왜 사진을 올리고? 남편 있으면 그럼 안 되나? 주말 부부라 이게 부부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좀 즐기면서 외로운 것도 풀고 살아야지. 안 그래? 그녀의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지방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주말에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 거 아닐까 한다며 서로 눈치껏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인데 만나도 되는 걸까 싶었는데 직접 만난 그녀는 연락만 주고받을 때보다 훨씬 더 제 마음에 들어 그녀와 인연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걸리기야 하겠나 싶어서 그녀와 더 만나보자 싶었어요. 이제 모든 걸 오픈한 그녀는 제가 그녀가 유부녀여도 만나보자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옆으로 와서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념으로 러브샷이라도 한번 할까? 저와 그녀는 러브샷을 하고 술을 마셨고 제게 기댄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술 더 먹을 거야? 나는 다른 게 먹고 싶은데. 그녀의 말에 우리 둘을 감싸고 있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여기가 오픈된 공간만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무슨 일을 벌려도 벌렸을 겁니다. 자리 옮길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는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하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굶주렸던 것 같이 그녀는 급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방으로 갔고 방에는 결혼사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결혼사진 앞에서 그녀와 키스를 나누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상상 이상으로 좋았던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같이 해장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오기 전까지도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더니 언제 또 만날 거냐고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녀의 행동을 보면 유부녀를 만난다는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마음이 더 들었어요. 이런 그녀의 남편이 과연 이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거기서 여자 만나며 아주 잘 지낼 거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런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녀와 즐길 시간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요즘 제 삶에 활력이 되어주는 그녀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기분이 좋은지 알고 저에게 맞춰 다 해주는 여자입니다. 진작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녀 때문에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그녀도 저 때문에 외롭지 않고 너무 좋다며 늘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녀의 신혼집에 가서 보니 큰 집에 혼자 있으면 많이 외로웠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녀의 집에서는 만남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니 저희 집으로 그녀가 주로 와서 함께 지내다 가고는 했어요. 집에 그녀의 물건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제 걱정도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그녀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다 보니 함께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점점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녀와 만남을 중단했을 때 쿨하게 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은연중에 얘기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8년간 임대아파트 살다가 매매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어느새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8년간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전에 살던 8층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층을 누르고 내렸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이사한 9층을 누르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호스를 확인해 보니까 습관처럼 전에 살던 805호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이놈의 정신머리 이러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전에 살던 층을 눌러서 오네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 이사 오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반가워요. 혼자 살아요? 네? 아, 네, 혼자 살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웃 주민인데 앞으로 종종 봐요. 네, 실례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마주쳐서 창피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잘못 누르기는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저희 집을 잘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말이라 다들 3차까지 가자고 난리였지만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숙취가 몰려오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떴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는데 눈을 비비고 간신히 눈을 뜨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저 지금 이게... 저는 놀라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와서 시원한 북엇국이나 좀 먹어요. 속이 쓰리기도 했고 맛있는 북엇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맛있는 집밥이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 맨날 그냥 대충 먹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니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와, 북엇국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저는 한참 밥을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뭐야,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제 또 집을 잘못 찾아왔는지
계속 우리 집 비밀번호 눌렀잖아. 내가 얼마나 무섭던지. 문 열고 나가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방에 가서 눕더라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난 좋았는걸? 어제 참 좋았는데 기억을 못하니 아쉽네. 우리 남편이 화물 운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맨날 많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어제는 무섭지도 않고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줌마는 부끄럽다는 듯이 수줍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 잘 찾아가려고 요새 엄청 노력했는데 술을 먹고서 자연스럽게 예전 집으로 또 찾아왔나 봐요. 미안할 거 없다니까.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는 그 실수가 너무 반갑던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 잘 챙겨 먹어야지. 나도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아침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짐을 챙겨 쏜살같이 아랫집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할 때 아랫집 아줌마를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봤는데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줌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랫집 아줌마가 보이더라고요. 어머, 905호 총각이네. 내가 자주 찾아와도 된다 그랬는데 어쩜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아, 제가 좀 바빠서. 나 피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너무 서운해.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거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이 참. 그때 나한테 실수한 거 부끄러워서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얼른 와. 아랫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맛있게 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배고프지? 얼른 먹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또 눈앞에 맛있는 음식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지? 내가 그랬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외롭다고. 이렇게 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 네. 그날 실수는 내가 잊어줄 테니까 가끔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내가 애도 없고 그래서 아들 같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랫집 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처럼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왕래를 하면서 남편분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혼자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습관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입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남편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는데 술을 마시며 내기를 하다가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남편한테는 친한 친구 3명이 있어요. 연애할 때 몇 번 봐왔던 친구들입니다. 그중 남편이랑 제일 친한 친구인 용화씨가
사회를 봐주었어요. 결혼식 날 남편 팔굽혀펴기도 제 이름과 함께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시키고 덕분에 재미있는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남편 친구들이랑 먼저 집들이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제 친구들이랑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금요일 저녁 집들이를 하기로 했고 저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집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니 남편 친구들이 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남편이랑 나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수씨. 어서들 오세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집들이 선물입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잘 쓸게요. 와, 제수씨,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아주 솔솔 나네요. 아, 제가 아직 솜씨가 부족해서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들어와서 앉으세요. 남편이랑 저는 친구들 외투를 받아 옷방에 걸어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 너무 진수성찬인데요? 드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만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술이 빠질 수 없죠. 너네 긴장하고 마셔라. 우리 와이프 술 장난 아니게 잘 마셔. 오, 제수씨 술꾼이셨구나. 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마시는 정도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와이프가 술 취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오빠도 참 민망하게 왜 그래. 우리 중에 술꾼하면 또 용하지. 이거 나중에 둘이 술 대결 해봐야겠는데? 술 한 잔씩 하니 좀 더 편안해지고 재미있는 분위기였어요. 게임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한참을 게임도 하면서 놀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와, 제수씨 진짜 술 잘 드시나 봐요. 우리는 이제 좀 알딸딸한데 완전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슬슬 축이 올라와요. 우리 내기 해볼래? 지금부터 술 한 잔씩 같은 속도로 마시면서 누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지. 5명이니까 각자 20만원씩 내고 1등이 100만원 가져가는 거야. 어때? 그럼 너네 부부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둘은 각 20이면 완전 손해인데. 누가 그래? 우리가 손해라고. 우리 와이프가 1등 할 건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여기 용화가 있는데 제수씨가 1등 할 수 있겠어? 나는 일단 콜. 야, 용화야, 너 돈 받으면 맛있는 거 쏴라. 오케이, 나만 믿어. 내가 한턱 쏜다. 여보, 할 수 있지? 나는 자기만 믿는다. 걱정 마. 오늘 돈 버는 날이네. 오, 제수씨 자신만만. 그럼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시작! 그렇게 내기가 시작되었고 소맥으로 달렸습니다. 그전에도 5명에서 소주 4병에 맥주 6병을 마신 상태였는데 시작한 지 20분이 되었을까요? 소주 2병에 맥주 5병이 추가되었어요. 아무래도 5명이서 먹다 보니 술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아직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빠르게 속도 올려봅시다. 용화씨의 말에 속도가 한 단계 올랐고 빠르게 원샷을 했어요. 그렇게 마시다 보니 술이 제일 약한 민호씨가 먼저 기권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현석씨가 기권을 했습니다. 남편이랑 저 그리고 용화씨 셋이 남았어요. 오빠, 더 마실 수 있겠어? 나도 지금 좀 한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스퍼트다.
용아씨, 괜찮으세요? 그럼요. 이 정도는 뭐, 목 죽인 정도죠. 아니, 근데 이래서 우리 집에 갈 수 있겠냐? 야, 자고 가. 남는 게 방인데 뭐. 괜찮지, 여보? 그러세요. 내일 콩나물국 시원하게 끓여드릴게요. 자고 가세요. 최후의 1인 나오기까지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렇게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남편도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마신다며 기권을 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배부른데? 재수씨, 우리 지금부터는 소주로 달리는 거 어때요? 콜, 좋아요. 맥주는 너무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는 게 아쉬워요. 마지막 남은 용화씨랑 저는 둘이서 짠을 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지 먼저 기권한 친구 2명은 이미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바닥에 뻗어 있었고 옆에서 남편은 해롱해롱한 상태로 마지막 정신을 붙들고 있었어요. 용화씨랑 둘이서 소주 3병을 더 마시고 있을 쯤 남편도 거실 바닥에 뻗어 누웠습니다. 와, 재수씨 진짜 잘 드시네.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술 잘 마시는 여자. 뭔지 알 것 같아요. 내 주량만큼 비슷하게 맞춰가며 술 마셔줬으면 하는 거죠? 나는 아직 한참 부족한데 상대방 주량이 적으면 나도 그만 먹어야 되니까 아쉬운? 오, 역시 술꾼이라 딱 아시네. 재수씨 같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요.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은 없지만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친구 있긴 한데 와서 소개시켜줄게요. 그러고 둘이 한 병을 까서 먹을 쯤 용아씨가 기권을 했고 저는 동영상을 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찍고 제가 최후의 1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을 증거로 남겨놨어요. 그 이후로는 저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방에서 눈을 떴는데 제 옆에는 용아씨가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고 화들짝 놀라 얼른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간단하게 세수랑 양치를 했고 해장을 위해 콩나물국도 끓이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술에 취해 늦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이 되었지만 속이 풀린다며 잘 먹어주었고 저는 어제 남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당당히 1등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며 그 자리에서 20만원씩 이체를 해주었어요. 옆에서 남편은 진짜 최고라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난밤 술을 마신 이후로 용아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단단한 근육의 촉감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좀 쉽고 빠르게 벌어보려다가 당한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살 거 다 사면서 돈도 버는 게 부러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생긴 거는 다들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격은 그렇지 못해 꾸미는 거나 요즘 감성 SNS 같은 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활용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SNS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대학 친구한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수진아, 너 SNS 올린 광고 제품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 써보니까 어때? 괜찮아? 응, 완전 좋아. 한번 써볼래?
나중에 한번 빌려줘. 근데 그런 광고로 은근히 많이 벌겠다. 그럼 장난 아니지. 나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잖아. 이게 쉬워 보여도 은근 어려워. 그렇구나. 그래도 부럽다.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일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영상이랑 SNS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면서 제 사이트를 단장하고 영상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완전 처참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여기저기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평소 얼굴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창피한 기분이 들어 얼굴이 안 나오게 했더니 그런가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그냥 제 모습이 다 나오게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번보다는 반응이 조금 좋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조회수에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메일이 온 걸 봤는데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영상 남자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님. 영상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혹시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대박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서 제가 눈여겨보며 영상 알림도 해놓고 업로드되면 꼭 보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수영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보고 연락드려요. 저 정말 기성님 팬인데 이렇게 먼저 메일을 보내주시고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많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았는데 기성님께서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수영씨,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볼래요? 네, 내일 시간 괜찮아요. 몇 시에 볼까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정말 바로 내일 만나게 되다니 떨려서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내일 뭘 입고 나갈지 벌써 들떠서 옷을 꺼내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너무 신경 쓴 듯한 느낌의 옷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청순한 스타일의 옷을 골라놨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수영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여기 이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와인 괜찮아요? 네, 와인 좋아해요. 생각보다 비싸 보이고 분위기 있는 곳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 수영이도 말 편하게 해. 그럼 그럴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팁을 알려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댓글도 남기고 홍보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요.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수영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오빠는 여자친구 있어? 나도 없어. 다행이다. 너무 예뻐서
혹시 남자친구 있으면 어떡하나 혼자 걱정했거든. 예쁘긴. 나는 오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여자친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연락하긴 하는데 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서 먼저 이렇게 아무한테나 연락 안 해. 오빠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저렇게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니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좋은 술 있는데 한 잔 더 하러 갈래? 그럴까? 오빠네 집에 도착을 했고 오빠는 술과 안주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줬어요. 도수가 좀 높기는 한데 맛있어. 한번 마셔봐. 오, 진짜 좀 세긴 하다. 근데 목 넘김이 좋고 진짜 맛있어. 수영이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예쁘고 귀엽다. 자꾸 부끄럽게. 이쁘긴. 오빠가 나보다 더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수영아, 오빠는 수영이랑 좀 더 가깝게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데 수영이 생각은 어때? 응? 나야 너무 좋지.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는 제게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초반 몇 번은 거의 매일 만나다가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요새 많이 바쁜가 생각을 했고 저도 오빠가 홍보를 해준 덕에 정말 많이 좋아져서 바쁘게 영상을 올리고 SNS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덕분이라 작은 선물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집에 들어가 있는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웬 여자랑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택시 태워 배웅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택시가 떠났고 저는 오빠를 불러 세웠어요. 오빠! 수영아 왔어? 방금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아, 봤어? 그냥 아는 애야. 작업하는 것 때문에 같이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할 게 뭐길래 호응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저 여자랑 무슨 사이인데?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너야말로 지금 선 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여자친구라도 돼? 뭘 이렇게 간섭이야? 뭐?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사귀자고 얘기했었냐? 그냥 놀아준 거 가지고 오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갖고 논 거야? 야, 갖고 놀긴 뭘 가지고 놀아. 서로 윈윈한 거지. 너 지금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와, 진짜 어이없다. 오빠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어. 잘 지내라.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집어 던지고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여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잘해주면서 환심을 사고 꼬시고 그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은 덕분에 남자를 못 믿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만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도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 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예뻤겠다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에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데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들기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서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몸매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집이 좁고 에어컨도 없어 덥기 때문에 우통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다고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